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왕자인데요. 오늘 방금 보여드린 문장은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많은 제자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쌤,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대학 가자마자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힘들고 험하다는 수험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지금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비교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단 외울 것이 좀 많아요. 슬픈 소식이네. 자, 최대한 같이 외워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일단은요, 뭐 이렇게 비교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게요? 그르죠. 형용사랑 부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급이네, 비교급이네, 최상급이네 이런 것들은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문법책에 나왔던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같이 좀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붙였다는 뜻입니다. pretty 형용사잖아요. 그냥 앞뒤 아무것도 안 붙이면 걔가 원급이에요.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as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저는요, 이 뒤에 있는 as만 만큼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is as pretty as B라고 하면 A는 예뻐요, B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쉽다. 그죠? 쌤, 그러면 여기다 not을 붙일 수도 있을까요? not을 붙일 수도 있어요.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not a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에는 not 바로 뒤에 있는 as를 뭘로도 바꿔서 많이 쓰냐면 so로도 바꾸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not so as를 봤다고 해서 당황하고 해석 못하고 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거야. 나 똑같이 해석해야지. 자, 이렇지 않습니다. 뭐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원급 비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이라는 것도 있죠. 자, 비교급이라는 건 둘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A가 더 예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교급이죠.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비교급 어떻게 만든다라고 배웠어요? 형용사나요? 부사 뒤에다가 er을 붙인다 이렇게 배웠어요. 또요? 길어요, 형용사가. 그럼 앞에다 뭘 붙인다 그랬어요? more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more,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근데 비교할 때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라는 비교 대상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than으로 비교 대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흔히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비교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또 있냐면 내가 예뻐, 걔가 예뻐. 야, 걔가 너보단 덜 예쁘지.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덜 뭐뭐하다. 요런 거를 열등 비교라고 부르는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덜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more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라 이번엔 뭘 쓸 수 있다라는 겁니까? less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r이 붙거나 more나 less가 붙을 때 우리는 비교급이라고 부르고 비교 대상은 than으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영어가 굉장히 까칠한 언어인 건 알고 계시죠? 엄청 까칠해서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심지어는 비교할 때 대상도요 꼼꼼하게 맞춰요. 자, 우리말로는요. 야, 내 눈이 너보다 크지? 이렇게 얘기할 때 괜찮죠? 듣는 사람도 이상하다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원어민 하자들은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 눈이 너보다 커? 내 눈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너보다 크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해요? 내 눈이 네 눈보다 커. 꼭 이렇게 비교의 범주를 꽉 맞춰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교 대상을 정확히 잘 맞추어서 비교해야 되는구나. 자,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원급, 비교급 이야기 나왔고 이제 뭐 빠졌습니까? 최상급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최상급은요, 제일
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최상급이죠. 자, 여러분 최상급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요. 3개는 있어야 돼요. 나랑 동생이랑 둘이 비교하는데 내가 가장 공부 잘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해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 되어야 최상급에 쓸 수 있구나. 해석은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최상급 어떻게 만든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를 붙이거나 혹은 엄청 길더라 라고 하면 앞에다 뭘 붙였어요?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영어 책들을 잘 넘겨보시면 어떤 때는요, 이 앞에 더를 쓸 때도 있고 더를 안 쓸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지금 너무 복잡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일단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뭐가 붙는다? the가 붙는다. 부사의 최상급에는 뭐가 붙지 않는다? the가 붙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분필을 샥 집으시더니 자, 지금 내가 똑같은 뜻의 문장을 5개 적어주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막 그때부터 힘들어지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표현할 수가 있대요. 아니, 최상급이면 가장 뭐뭐 하면 그냥 가장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를 원급이나 비교급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부정을 나타내는 주어가 오고요. 그리고 뒤에 as를 쓰면 이게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데요. 쌤, 저거 어떻게 외워요? 안 외워도 돼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어떤 학생도 너만큼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 우리말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어떤 애도 너만큼 열심히 하진 않아. 그럼 무슨 뜻인데요? 네가 젤로 열심히 해. 최상급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해석해보니까 부정어랑 as가 쓰이면 최상급의 의미가 되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야, 어떤 여학생도 너보다 더 예쁜 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눈엔 네가 제일 예뻐. 이잖아요. 아, 부정 주어랑 비교급을 쓰니까 역시 또 뭐가 되는구나. 최상급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으로 최상급 만드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야, 네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더 키가 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제일 커져. 아, 그렇네. 자, 근데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더 키가 커. 일단은 더 크다니까 비교급이 올 거고. 자, 비교 대상 앞에는 than을 써준다고 했고 다른 어떤이니까 영어로 any other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크니까 친구들 복수지 any other 뒤에 친구들에 해당하는 복수가 와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뒤에 뭘 써요?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내신 시험에서는 꽤나 자주 물어보세요. 자, 근데 사실 우리 얘네 셋 중에서 외워야 될 거는 이 뒤에 단수 명사 쓴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충분히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었죠. 아, 그렇구나. 최상급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원래 형용사나 부사를 갖다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야, 걔 키 커? 진짜 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Very tall. 아, 그쵸, 맞아요. Very라는 말로 수식을 합니다. 자, 근데 야, 너랑 비교했을 땐 그럼 어때? 야, 나보다 훨씬 크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자, 더 크니 taller 였잖아요. 쌤, tall도 이 taller도 tall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거니까 very taller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very 빼고 어떤 게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much예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강조해 주는 거니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또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란 말들이
비교급을 수식해서 훨씬 더라고 해석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힘들어 외우는 것보다 더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원래 형용사나 부사는 very로 수식을 하는데 얘가 비교급으로 이렇게 쇽 변신을 하고 나니까 very 수식이 안 되는구나. 일단 이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로 수식할 수 있구나 라고 덤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공부는 항상 기본 개념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예외부터 막 외우고 시작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편하게 가자고요. 자, 비교급을 꾸며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좌절시킨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관용 표현 혹은 뭐 주요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급이나 비교급, 최상급이 들어간 표현들 중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중학교 때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꼭 외워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니면 독해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외웁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요. as long as. 자, 얘는 안 외우면 그냥 뭐라고 해석하기 쉬워요. 뭐만큼 긴이라고 해석하기 쉽죠. 근데 as long as란 말은 뭐뭐 하는 한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뭐뭐 하는 한. 괜찮아요. 이제 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독해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be as well as A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A만큼 잘 be 이런 뜻이 아니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쌤, 결국은 A뿐만 아니라 B도. 나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잘해. 영어 수학 다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강조하고 싶어서? 영어 잘한다? 아니죠. 야, 난 영어뿐만 아니고 영어는 기본이고 수학도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강조점을 B에 두고 싶을 때 이런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하실 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도 빨리 찾으실 수 있고 해석도 잘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얘네 둘 정도는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가끔 이런 표현도 보게 될 거예요. Not so much A as B. 자, 그리고 책을 봤더니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Not so much A as B.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얘는 이제부터 외우지 말고 가능한 이해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Not. 그럼 뭐가 많지만 A가 아니고 B다 이거네. 그쵸? 그렇게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석을 하자면 A라기보다는 B다 이런 의미이고 여러분이 러프하게 이해하시려면 A가 아니고 B다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뜻은 어느 정도 통할 겁니다. 됐어요? 자,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라는 표현까지 공부했고요. 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as good as라고 해서 뭐뭐과 다름없는 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얘는 너무 힘들게 안 외워도 우리 충분히 의미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B만큼이나 좋다란 얘기는 A나 B나 그냥 진배 없다, 다름없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재에 보시면 A as far as B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B만큼 멀리 라는 뜻이니까 B까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까지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급이 쓰이는 우리가 외워둬야 하는 표현들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끝이면 참 좋은데 비교급이 쓰이는 표현들이 또 있어요. 자, 비교급 쓰이는 표현 중에서는 뭐가 가장 독해에 자주 나오는 편이냐 하면 no more than 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참 다행인 건 암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B가 있다고 해봅시다. B 그 이상은 아니에요. 야, 걔 그 이상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냥 딱 그 정도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no more than을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only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설사 암기가 좀 덜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 그 이상은 아니야. 그냥 B 정도야. only B. 이런 의미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최상급이 들어간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make the best of란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뭔가를 최대한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도 잘 살펴보세요. 뭐에 최고의 것을 내가 만들어낸다죠.
자, 여기 뭔가 재료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 make the best of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not in the list란 표현도 있어요. 자, 얘는 조금도 뭐뭐 아닌이란 뜻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not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근데 in the list가 붙었으니까 진짜 조금도 아니다 라고 좀 강조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디에도 나왔던 표현이냐면 듣기에서도 나왔던 표현이고 이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잘한 건데 뭐가 있었냐면 the last 명사 투부정사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런 거 어떨 때 쓰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The last person to lie 라고 해봅시다. 자, 그는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야죠. 줄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부터 제일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사람. 순서로 줄을 쫙 섰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The last person. 가장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아, 결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아, 그래서 the last 명사 투부정사는 결코 투하지 않을 명사.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저희가 천재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다니.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볼 겁니다. 예문이랑 같이. 여러분 교재에 1-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같이 봐요. This chair, 이 의자는요. 저것 하나 또 이래요. 자, 이때 원은 하나란 뜻이 아니고 뭐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뭐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까? chair를 대신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의자가 저 의자만큼 편해요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렇게 뭐뭐만큼이라고 할 때 뭘로 비교했는데? 아, 맞아요. as 썼었죠. 그래서 as comfortable a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의자 편해요. 저 의자만큼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때 보면 as인데 사이에 more comfortable 이런 비교급 들어가 있고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안 될 일이었죠. 자, 2번 보세요. This year, 올해 I don't read many books last year. 제가 작년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작년만큼만이. 일단 만큼이라고 해석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as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해석은요, 어떻게 써요? 저는 많은 책을 읽지 않아요. 작년만큼. 이렇게 해석했죠. 이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3번 보세요. This car. 자, 이 차는요, goes far 15 miles. 15마일까지 갑니다. solely on electricity라고 해서 여러분 solely란 말을 쓰면 단독으로란 뜻이에요. 우리 솔로는 몇 명 있는 거예요? 남친, 여친 없고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solely는 단독으로란 뜻입니다. 전기 단독으로 15마일까지나 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 얼마까지라고 할 때 관용 표현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as far as 였었고 혹시 얘 못 외웠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차는요 멀리 가요. 15마일만큼이나 멀리 가요. 사실 이렇게 해석해도 이해하는 데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같이 볼까요? 2013년에요. A farmer, 한 농부가 set a new record. set a record니까 기록을 세우다예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이 농부가 세운 기록이 뭐였냐면 the pumpkin, 호박이잖아요. 그 호박이 twice big last year's. 작년 호박보다 2배나 더 큰 거였어요. 2배나 크게 뻥튀기를 해서 만든 거니까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내용이 많아서 요 비교급에 대한 이야기 몇 배 더 뭐뭐하다라는 이야기는 뺐는데 자, 지금 요 부분은 여러분 색깔펜으로 잘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몇 배라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말로는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게 몇 배죠. 자,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배수사라고 불러요. 배수사. 아, 이게 몇 배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2배가 영어로 뭐예요? twice, 그죠? 자, 그 다음에 3배는 뭐예요? 3 times, 그죠? 그러면 4배는 뭐예요? 4 times 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배수사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몇 배 더 뭐뭐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뒤에 뭘 써주시면 되냐면 이 뒤에 그냥
as를 쓰던지 아니면 이 뒤에 그냥 비교급 than을 쓰시면 돼요. 오, 쌤 완전 쉬운데요? 대수사만 그냥 앞에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걸 잘 몰라서 학교 시험에 이거 단어 배열하는 문제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여유 있는 미소 지으면서 맞추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그 호박이 작년 것보다 2배 더 큽니다. 이랬으니까 일단 가장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대수사. 2배란 말이 와야 되죠. 그럼 twice가 먼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만큼 크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s 원급 비교 올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as big as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된다 그랬어요? 비교급 than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twice bigger than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박이요. 작년 호박보다 2배 더 큽니다에 해당하는 표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원급을 이용한 표현 여러분 교재에 있는 1-2번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I'm not so much worried as perplexed 라고 했는데 저는요 not so much A as B 이거 했던 표현인데 뭐라고 했어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기보다는 perplexed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 너무 헷갈리면 그냥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아니 나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당혹스럽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뭐냐면 rather than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문제가 충분히 소화된 친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한번 볼까요? I'm perplexed.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뭐라기보다는요? rather than worried. 걱정스럽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라기보다는 이거. 얘는 강조점이 여기에 가 있는 거고 이 위에 문장은 어때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그래서 강조점이 여기가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2번 문장 봅시다. Skiing is not as difficult as snowboarding. 자, 얘도 찬찬히 따져보시면 외울 일이 아니에요. 자, 스키를 타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만큼요? 스노우보드 타는 것만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스키 타는 건 어렵지 않아. 스노우보드만큼은. 그럼 얘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급 써볼까요? 더 어렵다? more difficult라는 표현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snowboarding.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이 is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요. 뭐보다? 스키를 타는 것보다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를 막 머리 싸매고 not as는 비교급 than 막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볼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문장을 좀 미리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핸드폰은요, 컴퓨터랑 다름없어요. 자, 다름없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미리 공부하고 오긴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as good as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 안 외워도 될 것 같다 그랬죠. 핸드폰이요, 컴퓨터만큼 좋아요. 그럼 다름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is cell phone. 이 핸드폰이 is as good. 참 좋아요. 뭐만큼? 컴퓨터만큼이나 좋아요. 다름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 어렵지 않았고. 자, 2번 봅시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결과에 대해 궁금해했대요. 잘 읽어보세요. 강조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생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죠. 강조점이 여기에 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as well as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했을 때 강조점이 B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 선생님들이란 말이 어디에 와야 되겠어요? as well as 앞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 거라고요. 자,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The teachers, 선생님들이요. as well as the students,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were curious, 궁금해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result, 그 결과에 대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죠.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고수하는 한 그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얘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독해도 자주 나와요 했던 애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했으면 자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잘하셨어요. 뭐뭐 하는 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뭐였습니까? as long as 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고수하다라는 우리말 아세요? 고수하다라는 표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고수한다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끝까지 자기 목표를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영어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stick to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스티커 알죠? 스티커. 스티커는 딱 붙이면 거기 항상 딱 붙어 있잖아요. 변치 않고 고수한다라고 했을 때 stick to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래서 영어로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She'll be fine. 그녀는 괜찮을 거예요. 뭐 하는 한 as long as she sticks to her goal. 그녀가 목표를 고수하는 한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오,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비교급에 해당하는 내용 볼 텐데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비행기는 기차보다 더 빠르다. 자,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빠른에 해당하는 표현이 fast인데 더 빠르다니까 비교급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faster 하시면 되고 비교 대상 앞에는 뭐 붙이라고 했어요? than 이란 말 붙이라 했으니까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Airplanes are faster. 비행기가 더 빨라요. 뭐보다? Trains, 기차보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았어요. 2번 봅시다. 나의 오빠는 나보다 7살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했을 때 형용사 뭐 써요? old 쓰잖아요. 근데 더 많대요. 비교급 해줘야지 older.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앞에 뭐 붙인다고요? than. 자, 근데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빠랑 나를. 그래서 I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만들까요? 이렇게 됐어요. My brother is older than I. 우리 오빠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자, 이때 by는 차이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by 7 years니까 7살 차이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3번 봐요. 수영장의 이 부분은 저 부분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자, 깊다, 깊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뭐가 있어요? deep 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더 깊대요. 더.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시면 돼요? deeper 하시면 돼요. 자, 비교 대상 앞에 뭐 써요? than 쓰면 되고 저 부분이니까 영어로는 that part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영작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This part of the pool, 자, 그 수영장의 이쪽 부분이 is much deeper, 훨씬 더 깊어요. 뭐보다? 저쪽 부분보다요. 이구. 자, 그 다음에 아까랑 근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냥 더 깊어요가 아니고 훨씬 더 깊어요 라고 해서 지금 강조해주는 말이 들어갔죠. 우리 아까 비교급 강조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very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much라서 여기 much를 썼고요. much 이외에도 뭐 가능했습니까? even, still, far, a lot 다 괜찮죠. 그래서 far deeper, even deeper 더 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에 4번 문제만 남겨두고 있어요. 보세요. 독감이 유행 중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기약을 점점 더 많이 사고 있대요. 자, 이 표현 제가 알려드렸나요? 자, 일단은 많이라고 할 때는 뭐 써요? 많이. much인데. 그러면 더 많이는 뭐예요? 더 많이는 more가 되는 거죠. 비교급이니까. 근데 점점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는 비교급과 비교급을 and로 이어주면 돼요. 점점 더 뭐뭐하게 라고 할 때는 비교급 and 비교급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more and more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봅시다. With flu going around, 그 독감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이 유행 중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고 있습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cold medicine, 감기약을 사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진짜 똘똘한 친구는 요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쌤, 얘 분사구문할 때 배웠던 거죠. with 명사 뒤에 ing 쓰면 명사가 ing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독감이 유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걸 잘 기억했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가 2-1번이고요. 자, 이제 2-2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이어서 쭉 풀어봅시다.
자, I greeted. greet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인사를 했어요. 근데 as gentle as possible이니까 gentle이라고 하면 뭐 부드러운 이란 뜻도 있고 가능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뭐 이 정도로 의역을 해볼까요? 자,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일단은 as possible 이란 표현이 나왔네요. 얘는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텐데 요렇게 같이 쓰면 무슨 뜻이게요? 가능한 뭐뭐한, 가능한 뭐뭐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as 주어 can으로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어쨌든 좋아요. 자, 가능한 공손하게 인사했대요. 자, 근데 as possible은 뭐 그렇다 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공손하게 했어요. 아, 쌤, 근데 이상해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부사가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gentle이 아니라 gentle의 부사형에 해당하는 뭘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gently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gently로 바꿔주셔야 되고 as possible은 가능한 뭐뭐하게라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챙겨두셔야 되겠죠. 자, 2번은 우리 아까 연습했는데 자, 기억나세요? Nothing is powerful. 자, 그 어떤 것도 힘이 더 세진 않습니다. 무엇보다요? A little boy's wish. 어린 소년의 소원보다요. 자, 일단은 의미상으로 또 형태상으로 than이 들어갔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급이 와야 than을 쓰죠. 얘는 비교 대상 앞에 쓰는 거라면서요. 자, 그러니까 powerful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more powerful.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의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어린 소년의 소망만큼 강한 건 없어요. 그럼 뭐가 최고 강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소원. 이게 최고로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부정 주어를 쓰고 비교급을 썼을 때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더니 별거 아니었네. 요거였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3번 계속해서 봅시다. In quicksand. 여러분 quicksand라고 하면요. 이게 유사인데 모래인데요. 마치 이게 늪처럼 막 빠지면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이런 모래예요. 자, 어쨌든 유사해서 the more you struggle, struggle이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이야기하죠. 당신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the deep you will sink. 여러분은 더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혹시 더비 구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형태가 뭐라고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뭐? 비교급. 그럼 얘 deep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deeper가 돼야 되는 거고. 해석은요. 뭐 하면 할수록 당신이 더 많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뭐뭐하다. 당신은 더 깊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구나.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기억 잘 해두시고. 자, 이제 2-3번까지만 보고 쉴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그 도시는 날마다 점점 더 교통량이 많아진대요. 교통량이 많아요? 자, 많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뭐예요? 맞아요. much. 자, 그런데 더 많아져요. 그럼 much의 비교급이 뭐예요? more.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점점 더 많아진대요. 우리 아까 점점 더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요? more and more가 되겠죠. 자, 문장 한번 봅시다. The city. 자, 그 도시는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traffic, 교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every day. 날마다. 날마다 교통량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봅시다. 자, 그는 나보다 더 멋지게 모래성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일단은 멋지다란 말 물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wonderful 이란 단어 한번 써볼까요? 자, 근데 멋진이 아니고 멋지게 부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wonderfully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wonderfully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번엔 봤더니 더 멋지게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급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more wonderfull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앞엔 뭐 붙인다고요?
then 붙이면 되고요.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나랑 비교하고 있네. 자, 그래서 문장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He made a sand castle. 그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More wonderfully.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Than I. 나보다 더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3번 문장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단지 세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자, 우리 일단 단지, 막 오직 이런 거 보면 신나죠. 우리 아는 단어 있으니까 뭐 있어요? only. 맞아요. 자, 근데 오늘은 비교급, 원급 이런 거 공부하는 날인데 only 쓰면 크게 의미 없잖아요. 배운 거 한번 써볼까요? only 해당하는 표현 뭐 있다고 했더라? no more than. 기억나세요?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 이거 이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only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 보니까 Please choose no more than 3 words. 딱 세 단어만 골라주세요. From this. 여기에서부터요.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제가 아까 또 나올 거니까 잘 봐주세요 했던 그 구문이죠. 여러분이 카페인을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것의 영향력에 덜 민감해질 것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더 비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일단 더 플러스 비교급이 올 거예요. 많이 해당하는 비교급이니까 more 하면 되고, 카페인을 더 많이라고 했으니까 caffeine이란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덜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도 뭐 쓰시면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쓰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더 뭐뭐하다 라는 비교 말고 덜 뭐뭐하다 라는 비교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열등 비교.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less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감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sensitive니까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The more caffeine you consume. 여러분이 더 많은 카페인을 소비하면 할수록 the less sensitive you become to its effects. 그 효과에 덜 민감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고, 우리 흔히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죠. 카페인을 맨날 먹다 보면 옛날에는 한 잔만 먹어도 정신이 번쩍 나는데 이제는 2잔, 3잔, 4잔 마셔야 된다고요. 아,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숨차게 달려왔는데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게요. 네, 여러분은 친구가 어떤 동물로 변했을 거다라고 선택하셨나요? 사슴을 선택한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의 좋은 점을 갖다가 질투하기보다는 굉장히 감탄하는 스타일이래요. 성격 진짜 좋네요. 그래서 와, 저 친구는 진짜 영어 잘해.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 곰으로 변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질투 자체가 아예 없대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또 적당한 질투나 경쟁은 여러분이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질투는 필요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구가 다람쥐로 변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요, 정말 질투의 화신이래요. 그래서 나도 참 가진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가진 장점은 신경 안 쓰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슴 골랐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질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친구가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조금 더 마음의 이런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최상급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마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최상급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것부터 그림이랑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가장 짧은 곳을 가리키면서 가장 짧은 줄에 가서 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queueup이 이렇게 줄을 서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짧은이라고 하면 영어로 short죠. 그런데 가장 짧은이라고 하면 shortest가 되는 거고, 자, 얘가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뭘 붙여주시면 돼요? the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shortest line, 가장 짧은 줄에 가서 줄을 서자 하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봅시다.
이번에는 봤더니 preference in music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preference라고 하면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약간 어려운 말로 선호라고 하죠. 음악에 대한 10대들의 선호도를 봤더니 K-팝이 1등이었어요. 좀 쉬운 말로 풀어주세요. 선호도 1등이라는 건 뭐예요? 인기가 젤로 많다란 뜻이죠. 여러분 인기 있는에 해당하는 영어 형용사가 뭡니까? popular예요. 자, 근데 가장 인기 있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most popular가 되는 거고, 자, 얘는 형용사니까 앞에 the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K-pop is the most popular music. K-pop이 가장 인기 있는 음악입니다. among teenagers, 10대들 사이에서요. 하시면 되는 거죠. 아, 최상급의 기본 개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자, 그 다음에 ABC 회사의 직원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마이클이 인컴 텍스니까 이건 소득세예요. 소득세를 제일 많이 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에 해당하는 말, most, much죠. 자, much의 최상급이 뭐예요? most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형용사니까 얘는 the를 붙여줄 거라고요. 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Michael pays, 마이클이 지불합니다. The most income tax in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소득세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오, 쉬워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요. shipping time이니까 이게 그 배송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도라지라는 서점이 배송 시간이 지금 가장 짧아요. 아, 이 사람은 빨리 배달을 받고 싶은 거군요. 자, 이렇게 빠르게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떤 표현을 써요? quickly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럼 가장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 most를 붙이면 되고, 얘는 부사니까 the most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I want to order a book. 저는 책을 주문하고 싶어요. 어떤 책인데요? That can be delivered most quickly. 가장 빠르게 배달될 수 있는, 이제 수동태 배우니까 아는 만큼 보이네요. 배달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상급의 개념이 뭔지 일단 한번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 문항 더 내려오셔서 3-2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다이아몬드가 is the most valuable jewel 이라고 해서 가장 귀중한 그런 보석이래요. 젤로 귀중한 보석. 이거 최상급인데. 맞아요. 자, 이 최상급을 이번엔 봤더니 no로 시작했죠. 이거 뭐라고 불렀더라? 부정주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어떤 다른 그런 보석들도 다이아몬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말로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하진 않아요. 만큼? 그러면 as valuable as 해도 역시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떤 다른 보석들도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more valuable than.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그 어떤 보석도요. 다이아몬드만큼 그렇게 valuable, 가치가 있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 짱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2번 보세요. peer editing이라고 했는데 peer editing은 동료 첨삭이에요. 동료 첨삭이 뭐냐면 내가 쓴 글을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짝꿍이 읽어보고 평가를 해주는 거. 야, 요런 건 이렇게 쓰면 어때? 하는 게 peer editing이에요. 자, 동료 첨삭은요. The most effective approach.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부정, 주어로 하고 as effective as 하거나 아니면 비교급을 써서 more effective than 이렇게도 마찬가지 표현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어떤 다른 접근법도요. is more effective than peer editing. 동료 첨삭보다 더 효과적이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동료 첨삭이 짱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이어서 쭉 볼게요. 자, promising이라고 하면 유망한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이 아주 창창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renewable이라고 하면 재생 가능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the most promising, 가장 유망한 그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고요. 석유 같은 거 쓰면 없어지니까 이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근데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죠. 자, 어쨌건 간에 뭐라고 표현하면 최상급이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다른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더 이렇게 유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어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보다도 더, 다른 어떤 뭐뭐보다도 더. 아, 이거 배웠는데 뭐라 그랬어요? 비교급된 any other 뒤에 단수 명사를 쓰면 역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3-3번 가봅시다. 자, 피터는 결코 당신을 배신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배웠는데.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을 쭉 줄을 세워보세요. 그럼 피터가 어디 가서 쓰겠어요? 결코 배신 안 할 거니까 맨 꽁지에 가서 쓰겠죠. 아, 배신하다가 영어로 betray고, 결코 안 할 거다. 이 사람이 끝에 가서 쓸 겁니다니까 the last란 표현을 쓸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Peter is the last man. 피터가 마지막 사람이에요. 당신을 배신할. 즉,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2번 봅시다. 긴 여행에도 소년들은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피곤하다라고 하면 뭐 tired나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안 피곤했어요. 조금도. 자, 이렇게 강조의 의미를 넣을 때 뭐 썼어요? in the list란 표현 추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Even with the long trip.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요. The boys, 소년들은요, are not in the least tired.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얘는 낯이 있으니까 크게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자, 3번 봅시다. 수잔, 어떻게 하면 휴일을 가장 잘 보낼지 말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뭔가를 갖다가 최고로 잘 이용하다, 최고로 잘 활용하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 쓴다 그랬어요? make the best of 라는 표현 알려드렸죠. 그죠? 뭐에 있어서 최고의 것만을 내가 뽑아낸다. 가장 잘 활용한다 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Susan, tell me, 저에게 말해주세요. How to make the best of,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요. The holidays, 휴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how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3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표현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원급, 비교급을 쓰는 문장들은 사실 암기할 것이 많긴 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뭐였어요? 아, 뭐뭐보다 더 뭐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ar이나 more를 쓰고 비교 대상 앞에 than을 붙인다라는 게 이제 비교급이었고요.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부정 주어를 쓰고 비교급 than을 쓰면 됐죠. 혹은요. 부정 주어를 쓰고 as를 쓰면 됐죠. 그럼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특히 외워야 할 표현들은 지금 바로 복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의 숙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배열하셔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리뷰 테스트란 이름으로 배웠던 어법 항목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쭉 공부할 겁니다. 문제 꼭 먼저 풀어보고 오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